예. 자, 최근에 그 폭염, 상당한 스트레스죠. 이제 조금 있으면 좀 거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시장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줬지만 바닥권에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는 현재 구간 아니겠습니까? 무더위와 함께 증시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한꺼풀 좀 꺾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상당히 오랜만에 이 섹터를 다루게 돼서 저 또한 반갑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학수고대했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에 관련된 내용이죠. 금리 인하 바로 수혜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서치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순위권에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네. 이분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참 누구 닮았어요. 연예인. 한승현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안방마님이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다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참 공부를 해도 어려운 영역이죠. 네. 어려운 영역이고 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전 공부 좀 했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네, 열심히 했는데 네. 아무래도 오늘 연구원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왔어요. 최근에 또 여름에 이제 유럽 3개국 여행을 하고 오셨다고 해서 좀 들을 얘기가 많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레포트?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를 1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핵심만.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지금 화면 보면서 자료는 좀 누가 준비되어 있지만 네네. 무엇을 말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작년에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에 유럽 3개 국가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출장을 다녀와서 거기서 느낀 이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밸류체인의 변화가 느껴지더라. 그래서 거기에 느껴지는 변화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국내 제약바이오를 좀 전망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각각 개발, 생산, 판매 영역인데 이제 개발은 R&D여서 키워드는 AI 신약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은 CDMO여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이제 미국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내용이라 여기는 셀트리온과 관련이 있고요. 세 가지를 이제 각각 영역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탑픽은 이제 셀트리온이어서 셀트리온이 앞으로 매출이 한 30% 이상씩 이제 26년까지 나올 것 같다. 여서 이제 고성장 사이클에 진입한다. 그런 관점에서 제일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측면에서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났네요. 예, 맞습니다. 명쾌한데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영역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다현 씨는 이거 공부를 해보면서 네. 다현 씨가 혹시 한승현 연구원 오시면 네. 이거는 꼭 질문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국내 AI 신약 개발 산업이 현 시점이 어떤지 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성장성은 있지만 또 실적 가시성이 두드러지지는 않는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 좀 들어보고 참고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레포트에 보면 3가지 키워드를 한승현 연구원이 달아줬어요. 첫 번째, R&D예요. 그리고 생산입니다. 그리고 판매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R&D를 많이 주목을 하고 신약 개발, 그 다음에 종국적으로는 삼상 이후에 라이센스, 우리 아로라고 하잖아요. 에로. 그렇죠? 에로까지 가는 이 여정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거의 드리밍 주식, 거의 2배 안 봅니다. 3배도 안 봐요. 거의 10배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을 해서 기대감이 많은 그런 영역인데, 연구원님, 이게 R&D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의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약간 양날의 검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R&D 비용 감축이라는 이 내용인데, 요것도 짤막하게 서머리 좀 요약 좀 해주실게요. 네네. 그래서 현재 이 키워드를 AI 신약 개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빅파마와 미팅을 했는데 특히나 뭐 로슈라는 기업은 글로벌 이제 탑 3 정도 안에 드는 제약사인데 이미 내부적으로 머신러닝이랑 AI 인력을 한 650명 정도 이상을 고용을 풀타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빅파마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이제 AI가
R&D 영역에서 좀 메인 트렌드로 올라오겠다 싶은 거고요. 그래서 빅파마들이 평균적으로 매출의 한 22%를 R&D로 씁니다. 근데 그 R&D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런 지점에서 AI를 활용해서 좋은 신약 물질을 애초에 발굴해서 임상에 넣으면 임상 성공 확률이 높아지면 이제 실패 비용이 줄지 않을까가 빅파마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렌드는 이제 산업은 되게 성장의 초입 단계에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인 산업으로 트렌드로 올라올 것 같다. 이제 글로벌도 그렇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국내를 놓고 보게 되면 국내는 조금 더 앞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는 뭐 이제 AI 신약 개발사들이 상당한 것들이 좀 나오고요. 빅테크 이제 구글이랑 엔비디아도 여기 영역에 뛰어들고 있고요. 빅파마들도 뛰어들고 있는데 이제 국내 제약사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AI 인력을 어떻게 해볼까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제 국내에 AI 신약 개발사들은 한 상장된 게 한 3, 4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직 글로벌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좀 어떻게 하면 매출 발생시킬까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작은 미션은 오늘 그 다현 씨가 네. 오늘 그 한승현 연구원님께서 거론하고 있는 그 기업들 중에 이 기업을 제일 마음에 듭니다라고 하는 결론은 이 방송 끝 무렵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시면서 한승현 연구원의 레포트에 담겨져 있는 기업들, 해외 기업도 하나 껴있네요. 네네. 8개 기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삼바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7월 초부터 많이 올랐고요.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7월부터 벌써 저 얼마나 오른 겁니까? 여기서 과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탑픽이 삼바가 아니었어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죠? 네네. 어디 있지? 여기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탑픽입니다. 그동안 길게 눌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을 예전부터 우리 커버하고 있었던 종목이죠? 한올바이오 파마. 네네. 요거는 좀 업데이트 됩니까? 지금 차트 나온 김에? 한올바이오 파마는 제가 작년 5월에 이제 주가가 한번 레벨업 하기 전에 맨 처음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투자 포인트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402라는 물질이 이제 개발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물질이 될 거다. 그러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일 거다였고, 그게 증명이 되면서 작년 연말쯤에 주가가 한번 뛰었고요. 10월쯤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이걸 바탕으로 여러 적응층에 확장할 거다였는데, 이게 이제 올해 연말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를 밸류에이션 방식을 좀 변경을 했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커버하던 이제 종목들 중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는 연말쯤에 이제 모멘텀이 확실히 있어 보인다여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52,000원. 난 이게 좋아 보이네. 한올바이오파마. 다른 제약바이오가 사실 금리 인하라는 그 무게를 등에 업고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는 50% 이상 오른 종목도 꽤 있어요. 제약바이오 중에. 네네, 많이 올랐습니다. 안 오른 종목을 찾다 보니까 한올바이오파마가 눈에 좀 들어오고. 다현 씨 이 종목 아세요? HK 이노엔? HK 이노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기업은 처음 들어보죠. 네. 근데 사실 어디에 상장돼 있어요? 여의도에는 우리나라 주식이에요. 여의도에서는 이 종목 유명해요. 정말요? 기관들이 상당히 좋아하기도 했던 종목. 이것도 고른 이유가 뭐예요? HK 이노엔? 일단 HK 이노엔도 제가 일단 들고 온 종목들이 뭐 한올이나 종근당이나 아니면은 뭐 HK 이노엔이나 다 밸류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제 글로벌 모멘텀들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엔도 올해 하반기에 이제 미국 3상 데이터가 하나 비밀환성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유럽 항공 계약도 논의가 이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하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중국에서 KCAP 임상이 이제 올해 그 적응증 세 번째인 밀환성이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3분기에.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이랑 중국에서 이제 모멘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높지 않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모멘텀이 있는 제약사 중에 볼만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뭐냐면 듣다 보니까 어때요? 사야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그런 건 충분하다고 보이기는 해요. 네.
제약바이오의 매력이 이거예요. 뭐가 될 것 같아. 근데 되면 퍼포먼스가 크잖아. 그래서 근데 이노엠 같은 경우는 이게 다운사이드는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 적고요. 업사이드도 막 뭐 10배 간다 이런 종목은 아니고 다만 다운사이드에 비해서 업사이드가 확실히 좀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종근당. 아, 이 건물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페인트 칠을 좀 해줄 수 있겠어. 종근당은 어때요? 이것도 종근당 별로 안 올랐네. 그래서 네, 요것도 이제 앞선 거에 비하면 좀 오르긴 했지만 다른 이제 전반적으로는 조금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요즘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어떠냐라고 하면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는 코스닥 의약품 위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알테오젠, 뭐 삼천당, HLB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좀 저평가된 제약주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넘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종근당도 조금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도 뭐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이제 노바티스한테 기술 수출한 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언제 공개가 될 거다는 모르겠지만 뭐 올해 연말쯤이나 아니면 연내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시장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응증이나 공개가 되면 그때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은 작은 종목이긴 한데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신테카바이오. 아, 이거 이름은 좋네요. 이게 왠지 신테카, 그러니까 신이 택한 바이오 느낌.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신테카, 신이 택한 바이오. 약간 그런 생각 갑자기 들었는데 이게 약간 느낌은 AI 같아요, 왠지. 네, 두 개 다 AI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루닛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게 의료 AI의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꾸준히 계속 하락을 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도요. 그러다가 이제 한 지난주 정도부터 다시 반등을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루닛을 고른 이제 종목에 넣은 이유는 이제 앞으로 AI 신약이 개발이 되면 얘네는 이제 진단 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초기 R&D부터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임상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약물을 개발할 때 동반 진단으로 항암제나 이제 루닛 항암제를 하다 보니까 항암제를 개발할 때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환자들이 더 약물이 잘 될까를 추리는 거고요. 그래서 임상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대부분 다 루닛 이제 인사이트라고 진단 쪽인데 앞으로 커지는 거는 이제 루닛 스코프여서 신약 개발 쪽에서도 이제 역량을 쌓으려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회사의 장기적인 추세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주목해 보자 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종목에 넣게 되었습니다. 얘가 있고 얘도 있죠. 뷰노. 네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뷰노는 이제 좀 더 진단 쪽이고요. 그래서 얘네는 신약 개발 쪽까지는 나아가진 않고, 네, 이제 진단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신테카바이오. 이쪽은 뭐죠? 이쪽은 어떤? 이제 사실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 개발사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AI 신약 개발이라 하면 이제 애초에 AI를 활용해서 그 초기 R&D 단계에서 좋은 화합물을 발굴하자 이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글로벌리 비즈니스 모델을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점에서 관련 기업으로 넣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신테카바이오는 매출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는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를 볼 때는 이제 그 뭐 투자 측면이나 아니면 리스크 측면에서는 이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잘 트래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어떻게 매출이 발생하는지 관심 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론되셨던 해외 기업이 이 회사예요. 맞죠? 리커전 파마. 리커전 파마.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차트가 상당히 매력적이네. 요것도 이제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요. 얘가 이제 글로벌 AI 신약 개발사 중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에서도 유명한 건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이제 빅테크 이야기 잠깐만 드리면, 이제 최근에 뭐 2분기 실적 발표 때 M7 주가도 하락을 한 건 이 AI를 통한 수익화나 매출이 잘 발생하지 않더라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빅테크들도 그 신약 개발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I 매출을 발생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리커전 파마나 이런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AI를 활용을 하고 이제 엔비디아는 거기 컴퓨팅 파워를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커전 파마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조금 금리 인상 기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리커전 파마의 자체 임상 데이터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 데이터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데이터들이 잘 나오면 충분히 이제 반등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AI 신약 개발을 볼 때 이제 그 지표자 이런 걸로 이제 리커전 파마를 잘 트래킹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씨, 왜 이렇게 금리 인하 나올 때마다 제약바이오가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투자 비용이 높아서인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데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어떻게 빨리 차용을 해가지고 R&D든 뭐든 뭐 시설 투자든 그렇죠? 뭐 이런 연구 인력도 좀 모셔야 될 것 같고 개발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되면 조금은 조달이 용이해지니까 그래서 건설, 증권,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요런 쪽, 또 신재생 요쪽에서는 수혜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풍력주들도 막 뻥뻥 올라가는 게 물론 해리슨 트레이드의 어떤 영향이기도 하지만 금리 인하와도 일맥상통한 그 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펩트론의 주가 보시면 펩트론 지금 오늘 엄청 빠졌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했잖아요. 잘 가다가 급락한 이유가 유증 발표였어요. 유상증자. 그러니까 주주들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막 어느 순간 툭툭 나온다니까. 물론 이런 회사들은 이제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으면 좋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투자자들은 이렇게 가슴이 덜컥 내립니다. 언제 이렇게 조달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 좀 변수도 있는 섹터인데, 자 이제 좀 약간 학술적인 우리 다현 씨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이 서머리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와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는데 CDMO, 바이오시밀러, ADC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혹시 관련돼서 좀 질문할 거 없으실까요? ADC 해서는 최근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ADC도 되게 많은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외국에 한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경쟁할 수 있는 또 기업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ADC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포커스를 생산 측면이어서 CDMO 측면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뭐 ADC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뭐 국내 리가켄바이오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고 이제 생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아나운서 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회사는 이제 론자이고요. 그래서 ADC에는 이제 구성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 ADC가 뭐예요? 이제 ADC는 이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4세대 항암제라고 사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케미컬이나 아니면 항체 같은 거를 이제 단독으로 투여했다면 이걸 두 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유도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발생한 곳에 가서 항체가 가서 달라붙고요. 거기에 이제 페이로드라는 그 케미컬을 이제 그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탄을 거기다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정밀하게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암세포까지 찾아가서 폭탄을 투여한다라는 이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이제 그 항암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개화를 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현재 요걸 할 수 있는 상업화로 할 수 있는 회사는 스위스의 론자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미팅하는 회사도 이 론자인데요. 국내에서는 올해 12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ADC 쪽 관련해서 이제 아직 대형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CDO 측면에서 이제 그 공장을 12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삼바가 그 항체뿐만 아니라 이런 모달리티도 확장을 한다. 그런 쪽에 이제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장 이제 화면에 보이면 이제 신규 커버 기업 해가지고 시밀러에는 셀트리온, 그 다음에 CDMO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있는데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CDMO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제가 요즘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게 제가 아까 전에도 한번 살짝 방송 전에 여쭤봤는데 ST팜이 단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이쪽도 사실은 CDMO 쪽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여서 이걸 만약 투트랙 전략으로 투자자분들이 가져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왜냐면 삼바가 차트 아까 봤지만 꽤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 좀만 가면 100만 원이에요. 네네. 100만 원이야. 우리도 개미 투자자들이 100만 원짜리 살 바에 차라리 좀 더 낮은 가격 사는 게 어떨까 해서 ST팜을 기울기 10만 원이잖아. 10만 원이잖아. 그래서 단순하게 볼 때는 주가 상승 퍼포먼스 룸이 좀 더 이쪽에 더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제가 커버하는 종목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뭐 주가보다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봐야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두 회사 다 뭐 크게 차이가 거의 2조네요. ST팜도? 네, ST팜도 네네. ST팜 근데 밸류가 작년도는 그래도 꽤 벌었긴 했는데 2조 치고는 영업이 근데 사실은 승현 씨, 화면 바꿔주실래요? 승현 씨를 가만히 보니까 약간 그 저평가 가치주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특화가 된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타이밍에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투자를 할 때 뭔가 다운사이드는 최대한 줄이자. 그럼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들고 온 종목들 다 뭔가 다운사이드는 좀 적은데 업사이드가 충분히 보인다. 이런 종목들로 일단 더 들고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커버리지 늘릴 때는 뭐 더 새로운 것들도 들고 오겠지만 일단 현재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커버리지 된 셀트리온, 삼바, 한울바이오, HK 이노엔, 종근당, 신테카바이오, 루닛, 리커전 파마 요거가 이제 스타트인데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커버리지 종목이 계속? 커버리지 네네 조금씩 더 늘리려고 합니다. 네네. 네. 다현 씨, 요 종목들 중에서 오늘 제일 땡기는 건 어떤 종목입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땡겼는데 네. 지금 가격을 보니 네. 쉽지 않아서 저는 조금 더 약하게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HK 이노엔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HK 이노엔? 네. 요거 괜찮네. 그렇죠? HK 이노엔. 자, 제가 이제 궁금해한 건 이겁니다. 그 제약바이오가 바닥에서 많이 오른 게 꽤 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또 다시 또 확진 환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진단키트 종목들이 막 또 레벨업이 되고 또 저번 달에는 사실 좋았던 게 톡신, 피부 미용 이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냈던 영역이었기도 했고 또 신약 개발 쪽에서도 지금 계속 CDMO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돌면서 섹터 내에서도 돌면서 지금 순환매가 잘 일어나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정말 꽤 예전에 그 한미약품의 어떤 그 퍼포먼스 옛날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상한가 가고 뭐 난리 났었죠. 거의. 제 주변에도 그걸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시절이 다시 돌아왔을까? 물반 고기반 시절이 됐을까? 어쨌든 결과가 나오기도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살 게 없으니 그쪽으로 좀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좀 있다? 약간 버블이 아직 아니잖아요. 제약바이오. 네네네. 바닥권도 이제 많고. 올라오는 이제 시작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맞습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제 특히나 매크로 요인 측면에서 뭐 금리 인하 된다 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관심을 받았고요. 특히나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경기 방어주 성격을 모두 이제 가질 수 있는 제약주 중심으로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일라이릴리입니다. 제가 정말 필요한 약 아니겠습니까? 비만, 당뇨. 자, 이쪽인데 일라이릴리가 정말 세상 무서울 줄 모르고 계속 우상향 뻗다가 얼마 전에 금리와 상관없이 경제에 관련된 약간 매크로적인 변수로 상당히 많이 빠졌어. 이제 끝났다. 이제 일라이릴리 끝났다. 이제 시세 끝났다. 라고 했다가 무슨 소리? 다 회복했어요.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의 강한 힘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종목 장세는 단순하게 반도체 이쪽에서만 너무 놀지 말고 이 제약바이오까지 좀 산업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머니플로우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어서 오늘 한승현 연구원이 좀 인입을 또 하셨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160페이지? 상당한 두터운 이거 저 읽다가 솔직히 주말에 잤어요. 네, 너무 내용도 어렵고 내용도 많아서 나오면 물어봐야지. 근데 사실 물어보고 싶은 거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네. 자, 한 가지씩만 물어보죠. 다인 씨. 네. 한 가지만 딱.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셀트리온의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 셀트리온이 매력적인 요소를 하나 꼽아주시자면 최근에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네, 어떤 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목표가와 함께 목표 주가도. 목표 주가는 28만 원이고요. 현재 한 40%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형주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좋기 때문에 계속 이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사실 실적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셀트리온 관점에서 저는 실적이 이제 앞으로 24년은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60% 이상은 성장을 할 건데요. 그럼에도 25년, 26년에 이제 매출이 한 30% 이상씩은 성장할 것 같다 이고요. 핵심은 이제 진펜트라라는 그 미국에 출시된 신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시장에서는 뭐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보고서엔 추정을 넣어놨지만 올해 한 2,500억, 내년에 한 8,600억, 뭐 그다음 뭐 1.5조 요 정도 팔면은 충분히 이제 매출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사이클이다여서 현재 뭐 셀트리온의 그 12개월 포워드 EBITDA가 한 27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거 트렌드를 한번 그 EBITDA를 보시고 그다음에 27배에 딱 그으면요, 이때가 상승기랑 하락기를 구분하는 약간 이제 딱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상승기 때는 이게 바텀으로 지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기 때는 이게 캡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시기다인데 앞으로 이렇게 고성장 사이클이 언제 올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앞으로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24년에서 한 26년 요 타이밍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성장기이고 현재는 그런 초입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셀트리온은 실적에 한번 주목해보자인 거고요. 네, 그래서 탑픽으로 한 40% 업사이드 있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서정진 회장 만나봤습니까? 그냥 실물로는 뵀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혹시 이제 화목한 런치스타 겸 초대 가능합니까? 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하셨는데. 아니, 그래도 이 NH투자증권에서 이 탑픽을 셀트리온을 선정해 줬는데 한번 이 자리에 한번 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어떻게 돈을 버셨는지 얘기도 듣고 싶은데 어쨌든 제 욕심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는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필수 소비재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고 정류장에만 있으면 언젠가는 버스가 지금 당장 내 그 번호가 그 버스를 놓쳐도 몇 분 뒤에는 그 버스 그대로 또 옵니다. 이게 돌아가는 사이클이니까. 제약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저 숲속에서 잠깐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람보르기니가 한 번 왔다고 또 그 자리에 숲속에 기다리고 또 안 옵니다. 그런 약간 잠깐 스쳐 지나가는 테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계속 지속 성장 가능한 이런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어봤습니다. 좀 무리한 저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이제 자료는 없는 종목이지만 요쪽도 한번 레포트에는 담지 못했지만 요쪽 기업들을 한번 탐방 가고 싶고 물론 지금 커버리지는 아닌 기업이지만 여기를 한번 저는 공부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뭐 추천이 아니니까 어떤 뭐 사실 종목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종목 말고 앞으로 이제 제가 유럽에 뭐 미팅도 가고 했을 때 뭐 느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최근에는 뭐 방사성의약품 쪽으로도 빅파마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딜도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쪽도 관심이 있고요. 방사선 의약품? 네네, 방사성 의약품이라 최근 이제 원래 방사성은 그 외부에서 그 빔을 쏘면서 치료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 방사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그 유도탄 ADC처럼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거기다 방사성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거기서만 방사성을 터트린다. 이제는 이제 핵폭탄을 투여하는 거죠, 거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빅파마들이 관심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뭐 차세대 모달리티, 뭐 TPD나 뭐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 그런 기술, 아니면 뭐 AI는 계속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 뭐 투자 아이디어나 이런 거 발굴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제약바이오세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실제로 탐방을 가면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애널리스트라든지 PB 여러분들이 기업 탐방을 제약바이오 회사 가면요, 그냥 확 반하고 옵니다. 왜냐면 그 주식 담당자라든지 그 제약바이오 기업 담당자 그 말이 그냥 팩트인 것 마냥 다 믿게 되거든. 거기 빠져들면 큰일 나. 결혼하게 돼, 주식이랑. 물론 사고인데. 근데 여기서 대박 나는 경우가 있거든, 제약바이오에서. 왜냐면 이제 퍼포먼스가 확 터져버리면 이건 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한 회사가 여기서 신약 개발했는데 전 세계 글로벌 사람들이 다 먹는다고 생각해봐. 저 너무 대단하죠. 어쨌든 뭐 상당히 어려운 영역인데 우리 그 한승현 연구원 NH의 자존심을 살려줬습니다. 몇 개월 동안 우리 NH에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코멘트가 너무 없어서 되게 정말 외로웠었는데 그 공백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메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더 역동적이고 더 많은 종목들 커버리지하는 그 순간순간을 학수고대하면서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의 제약바이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